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 간 벌어지고 있는 이해 각국의 심리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25 전쟁 시기에 유엔군과 공산군은 서로 무기를 활용한 전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을 전개했습니다. 보통 심리전이라는 것은 싸우고 있는 적대국가나 혹은 국내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군이 있을 경우 적군의 감정, 태도, 견해, 행동을 우리 아군 측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심리전이라는 것은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만이 심리전이라 할 수 없는 것이 1590년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 엇갈리는 보고를 지시했을 때 당시 조선 조정은 갑론을박을 하다가 다갈 환란에 대해서 소리해서 7년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역사 공부 시간에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 얼마나 공산당들이 전국 각지에 들고 일어나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때만 해도 건국 초기라 3.8 이남의 국내 사정은 엉망이었었죠. 그런 때는 남로당 세력에 대한 심리전이 필요한 대내 심리전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국내에서의 심리전이라면 홍보, 정운, 활동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국내 세력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미국 같은 우방이나 인도 같은 중립국은 물론 당시 적대편에 서 있는 북한 공산 세력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는 당시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심리전을 벌였어야 했죠. 요즘은 보통 심리전이라나 하면 대적 심리전을 말하는데요. 적국이나 상대방 집단과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전쟁을 실시하는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군이 적에게 심리전을 통하여 적군의 정신과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그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현대 심리전이라는 것은 무력 사용 여부, 활동 영역, 수단과 목적에 따라서 다시 분류하면요. 첫째, 전략 심리전, 두 번째는 작전 심리전, 세 번째는 전술 심리전의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략 심리전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우리 국토를 같이 지켜주는 미국이나 기타 우방국의 국민들이나 미군들이 우리와 한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감히 우리나라를 적이 넘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이란 직접 물리적 전제가 아닌 평화로운 시대라도 적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술 심리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군의 심리적 물리적 욕구를 자극해서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하거나 투항을 유도하는 군사적 심리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 전술적 심리전은 정전 상태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요즘 대북 방송이나 국내 시민단체들이 북한을 보내는 전단 등이 전술적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6.25 전쟁 때는 미군이 비행기로 뿌렸던 귀선 뿌리라가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작전 심리전이라는 것은 전술적 심리전보다 광범위하게 전반적인 전쟁 수행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외교적 활동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적 심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6.25 전쟁 때를 보면 유엔군은 심리전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기도 했는데요. 유엔군은 북한군과 중공군의 전쟁 과정에서 심리전을 군사 전술로서 공산군을 와해시키는 삐라를 뿌림으로써 북한군이나 중국 공산군들이 삐라를 들고 귀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비행기를 통해서 뿌려줘서 대북 심리전에 큰 성과를 보기는 했었죠. 그러면 6.25 전쟁 당시 북한이나 중공군은 어떤 심리전을 썼을까요? 북한이나 중국 공산군에 추진한 심리전이라는 것은 유엔군의 심리전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남한에 내려와서 학교도 공짜로 보내주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국가가 먹여 살려주겠다면서 공산주의가 좋다는 선전활동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전쟁 정당성을 일으켜버려 했었던 것이죠. 그들의 선전활동을 정치 사상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전쟁 수행 중에 하는 것은 그들이 아군에게 작동하는 수단으로서 돌격 나팔을 분다든지 피리를 불어서 아군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방법을 했었었는데요. 이에 대한 유엔군의 대응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만들어내서 이들의 선전활동을 막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이나 중공군은 그 당시 제공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팔이나 피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선동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중에게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과 정책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대부인 레닌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선전이란 비교적 적은 사람들만은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고, 선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대중에게 하나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죠. 이처럼 선전활동을 당시 북한은 선동 이론을 비행기가 없어 삐라를 사용 못하고 점령지의 심리전의 이데올로기를 아군에게 퍼뜨림으로써 아군의 전투 의지를 상실케 하고 투항을 유도했다고 하죠. 아무튼 좋은 예로는 6.25 직전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공산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여수항에 대기하고 있던 국군 경비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역사적 오점을 남긴 바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북한이 6.25 전쟁 전후해서 그들이 전개한 심리전의 명칭은 적군 와해 사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적군 와해 사업이라는 것은 아군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국군이 세계적 강군으로 등장했지만 해방 직후만 해도 우리 군사 내부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선동에 넘어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추종하는 군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제주 4.3 당시에 국민들이 공산분자들과 합세하여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공산주의 사상이 군 내부까지 침투했었다는 사실만은 수치라면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다행히 고 백선엽 장군이 주도하는 숙군 작업을 해서 군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이 다시는 군 내부에 침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죠.